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고, 면허 신청까지 일주일. 캄보디아 상무부는 온라인 사업체의 라이선스가 부여되기까지 일주일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추후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3개월 전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면허 신청 마감일은 이제 일주일이며 2022년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상공부의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유 의료, 신발 근로자, 임금 협상 7월부터 노동직업훈련부는 2023년 섬유 의료, 신발업계 근로자의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 7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23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협상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각 당사자의 내부 논의가 시작되고 8월은 양자 및 노사정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9월 전국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2023년 최저임금을 합의하기 위해 발족됩니다. 정부는 모든 당사자에게 5주에 정의된 사회적 기준 가족 상태, 물가 상승률 및 생활비와 경제적 기준 생산성, 국가 경쟁력, 노동시장 상황 및 부문 이윤에 기반한 법적 데이터 및 과학적 연구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각된 마리화나 농장. 경찰에 의해 발각된 대마초 농장이 소각되었습니다. 따케오 지방 헌병대는 해당 지방에서 10개의 마리화나 농장을 단속하고 불법 작물을 소각하였습니다. 헌병대 사령관은 경찰이 불법 대마초 재배자들의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끼리봉 지역은 산에서 불법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불법 재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마초 불법 재배가 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채용 박람회 시작. 프놈펜에서 열린 취업 준비 및 기업가 정신 행사라는 주제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캠퍼스 빌딩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는 내셔널 임플로이먼트 에이전시가 캄보디아 청년 연합 및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관계자는 취업 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스톱 직접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채용 정보, 요구 사항,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자가 더 쉽게 참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람회는 또한 모든 분야의 인력 채용을 채우기 위해 고용주와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 박람회에는 22개의 대기업이 참가하여 3,000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방문하여 일자리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용청은 오는 10월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연간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인 전국 일자리 및 생산성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2년 동안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부 프놈펜 모노레일 사업 검토. 프놈펜에 제안된 모노레일 프로젝트의 설계에 대하여 교통부 장관 쏜 짠톨은 지난 금요일 타당성 조사를 검토했습니다. 쏜 짠톨 장관은 관계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정부의 프로젝트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프놈펜의 거의 모든 지역,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했다 전했습니다. 연구에는 지하철이나 모노레일 건설의 단가, 건설 시간, 운영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등의 비교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관은 캄보디아의 대중교통 개발 프로젝트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포함하여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 부문이 성장하고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발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악플에 사과하는 남자. 소셜미디어에서 늦었다고 프놈펜 소방관을 모욕한 한 남성이 오늘 자신의 가혹한 비난에 대해 전면적인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봉학이라는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 훈학은이 2020년 6월 22일 프놈펜 참카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다고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국의 미디어 감찰관의 검열에 발견된 악플 메시지는 위험한 화재에 용감히 대응하는 소방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6월 24일 자정이 지난 후 푸놈펜 뻘마카라의 빌봉 쌍까지에 있는 깜프치라크롬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이 은색 도요타 프리우스를 고속으로 몰고 가로등에 부딪혀 차량뿐 아니라 가로등을 파손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사고 후 교통경찰은 푸놈펜시 경찰의 토지교통사무소로 차를 이동시키고 소유자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오후 10시 40분경 또월 산케티의 보파 캐피탈 입구에서 3명의 중국 남성이 포드레인저로 흰색 레인지로버와 출동하였습니다. 사고 후 중국인 남성들은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구경꾼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경찰이 도착하여 두 당사자 사이를 중재했으며 최종 결과는 중국 운전자가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올가미로 아내를 매달아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을 체포하여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43세 남성은 37세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하여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2022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아내의 목에 밧줄을 묶고 집에 있는 들보에 매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밧줄을 풀고 구덩이를 파고 아내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찌끄랭 지역 수사관 타잉리해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여자친구의 시체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후 체포하였습니다. 당국은 2022년 6월 23일 19시 30분에 시엠립주 시엠립시 상카슬로르 크람반테이 차스 마을에서 주민들이 방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여 잠긴 방에 열고 진입하자 여성의 시체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생키마워라는 이름의 27세 남성 용의자에 따르면 그는 질투심으로 파라타라는 26세 여성을 커튼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전통의식을 위해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